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한국의 의료기술이 어떻게 수천 명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오직 자신의 신념을 믿고 끝까지 도전한 한 한국인 의사의 놀라운 실화입니다. 미국 사회의 냉담한 시선과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이 어떻게 미국 전역을 감동시키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움직이게 되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아팔라치아의 슬픔. 미국 켄터키주 아팔라치아 산맥 근처의 작은 광산 마을 해리슨빌. 인구 5천여 명의 이 작은 마을은 한때 석탄 산업으로 번영했지만 이제는 폐광된 탄광과 낡은 건물들만이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했지만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매년 수십 명이 폐 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평생을 탄광에서 일한 대가로 우리가 받는 건 검은 폐와 짧아진 수명뿐이죠. 의료 혜택은 부족하고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60대 은퇴한 광부 제임스 윌슨의 목소리는 무겁고 처연했습니다. 그는 30년간 탄광에서 일했고 이제는 흑폐증석탄 광부 폐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석탄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여 발생하는 이 질병은 해리슨빌의 광부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해리슨빌의 유일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리사 커닝햄은 이 지역의 의료 실태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중증 폐 질환 환자를 치료할 전문 장비도 전문의도 부족합니다. 심각한 환자들은 100마일 이상 떨어진 도시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너무 높고 많은 주민들은 아예 보험도 없습니다. 특히 흑폐증 말기 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폐이식은 그들에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식을 위한 대기 시간은 평균 35년. 하지만 중증 흑폐증 환자들에게 그렇게 긴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진단받고 3년을 기다렸어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순서가 오기 전에 떠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산소통 없이는 5분도 버티지 못했어요. 매 숨을 쉬는 것이 고통이었죠. 55세 메리 존슨의 남편은 전형적인 해리슨빌의 흑폐증 환자였습니다. 진단부터 사망까지 그들은 점점 악화되는 증상과 함께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해리슨빌 지역 병원의 유일한 호흡기 전문의 앤드류 파커 박사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신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산소를 공급하고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전부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해리슨빌 주민들은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금 행사를 열어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자원봉사 그룹을 조직해 환자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요. 뜻밖의 방문자. 2022년 봄 해리슨빌 지역 병원에 한 아시아계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진태원 박사 47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추가 연수를 받은 그는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일원으로 미국 내 의료 취약 지역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해리슨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한 지역에서 이런 의료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특히 흑폐증 환자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오지에서 봤던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진 박사는 원래 2주간의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지역 의사들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클리닉에 찾아오는 중증 흑폐증 환자들을 보며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리슨빌 지역 병원장 로버트 파커 박사는 처음에는 진
박사를 그저 지나가는 봉사자 중 한 명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진 박사가 처음 왔을 때 솔직히 또 하나의 지나가는 의료 봉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와서 잠시 도움을 주고 떠나죠. 하지만 진 박사는 달랐어요. 그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왜 이 환자들은 폐 이식을 받지 못하나요? 왜 대기 시간이 이렇게 긴가요? 대안적 치료법은 없나요? 진 박사는 특히 흑폐증 환자들의 상태와 제한된 치료 옵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밤에는 의학 논문을 연구했습니다. 가끔은 환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죠. 그는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보며 우리 이야기를 들었죠. 외국인 의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적은 처음이었어요. 흑폐증 환자의 아내인 사라 존스는 진 박사의 방문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획된 2주의 봉사기간이 끝나갈 무렵 진 박사는 로버트 병원장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흑폐증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서울에서도 정기적으로 화상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병원장은 제안에 감사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예산 부족, 전문 인력 부재,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관료적 장벽들이었죠. 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진 박사는 서울중앙대학병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10년 넘게 일해온 명문 병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해리슨빌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몇 번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했을 때, 국경 없는 의사회에 합류했을 때, 그리고 해리슨빌에서의 시간 후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집사람은 처음에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결국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진 박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리슨빌로 돌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온 것은 의료 장비와 연구 자료들, 그리고 한국에서 모집한 작은 의료팀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김미정 씨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가기로 했죠.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해리슨빌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들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으니까요. 혁신적인 도전. 진 박사가 해리슨빌에 돌아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개발 중이던 혁신적인 폐 재생 치료법을 이곳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 재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폐 조직 재생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동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죠. 물론 인체 적용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슨빌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진 박사의 치료법은 획기적이었습니다.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특수 처리한 후 손상된 폐 조직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폐 조직이 형성되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적 치료는 쉽게 승인받기 어려웠습니다. 진 박사는 먼저 해리슨빌 지역 병원에 자신의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진 박사의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험적인 치료를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너무 큰 위험입니다. FDA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병원윤리위원회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체계에서 새로운 치료법, 특히 줄기세포와 같은 논쟁적 기술을 사용하는 치료는 엄격한 규제 하에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협회 대표 마이클 브라운은 더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진 박사의 제안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환자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고 미국의 의료 규제는 엄격합니다. 특히 외국인 의사가 미국 시골에서 실험적 치료를 시도한다는 것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진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자신의 치료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역 모임, 심지어 술집에서도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알렸습니다.
진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연구 결과와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많은 교인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돈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지역 목사 토마스 윌리엄스의 말처럼 진 박사는 자신의 저축과 한국에서 모금한 후원금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낡은 창고를 구입해 리모델링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의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새삼 클리닉 누 라이프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작은 의료시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진 박사의 열정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가족처럼 다가갔어요. 한국어 억양이 있는 영어로 환자들과 농담도 나누면서요. 지역 간호사 제니퍼 콜린스는 진 박사의 첫 번째 스태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 이어 은퇴한 의료기사,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진 박사의 클리닉은 작았지만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줄기세포 배양 장비, 특수 제작된 주입 도구, 그리고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바로 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낯선 아시아 의사의 실험적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한 명의 용감한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 진 박사의 첫 환자는 64세의 광부 출신 윌리엄 테일러였습니다. 중증 흑폐증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고 의사들은 그에게 6개월의 시간만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진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의 치료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라고 생각했죠. 윌리엄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 박사의 실험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진 박사는 그에게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윌리엄 씨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합니다. 그것을 실험실에서 특수 처리한 후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폐 조직에 직접 주입하죠. 치료는 6주 간격으로 총 3회 진행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치료가 완전한 치유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 완화와 폐 기능 향상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윌리엄은 진 박사의 클리닉에서 첫 번째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국소 마취 후 줄기세포가 그의 폐에 주입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윌리엄은 당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여전히 산소통에 의존했고 기침과 호흡 곤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침이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움직일 때 산소통 없이도 몇 분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죠. 6주 후 두 번째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화가 더 분명했습니다. 윌리엄의 폐 기능 검사 결과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산소 의존도도 감소했습니다. 윌리엄의 첫 번째 폐 기능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폐 기능이 15% 향상되었고 산소 의존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진 박사는 모든 검사 결과와 치료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데이터가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윌리엄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치료는 2023년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치료 3개월 후 윌리엄은 산소호흡기 없이 30분 동안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손자와 함께 낚시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진 박사는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했어요. 제가 죽기 전에 손자에게 낚시를 가르쳐주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윌리엄의 놀라운 회복은 해리슨빌 전체에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곧 다른 흑패증 환자들이 진 박사의 클리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와 도전. 윌리엄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흑패증 환자들이 진 박사의 클리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말기 환자들이었지만 점차 초기 단계의 환자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진 박사의 명성은 해리슨빌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까지 퍼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료계와 규제기관의 압력도 커져갔습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은 진 박사의 클리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우려는 승인되지 않은 실험적 치료가 환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임상 데이터 없이 진행되는 이런 종류의 실험적 치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적절한 규제와 감독 없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FDA 관계자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들은 진 박사에게 정식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따를 것을 요구했고 그 전까지는 치료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역 의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진 박사가 미국 의료 면허 없이 복잡한 시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이 치료에 대한 보장을 거부했고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실험적 치료이며 위험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많은 환자들에게 이것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지키고 싶었어요. 진 박사는 모든 환자들에게 상세한 동의서를 제공했고 가능한 한 모든 치료 비용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압력 속에서도 진 박사는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클리닉은 점차 확장되어 인근 지역의 환자들까지 받기 시작했고 놀라운 회복 사례가 하나둘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진 박사는 모든 치료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쌓아갔습니다. 50세 흑패증 환자 셀리 톰슨의 경험은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제가 진 박사의 클리닉에 갔을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치료가 당신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정직함과 헌신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개월 후 저는 다시 정원 가꾸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2년간 포기했던 제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의사 진태원 박사가 미국 시골 마을에서 일으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와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국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의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놀라운 실화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해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